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늘 이후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내어주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 적은 얼마나 되나요? 혹시 지금 마음 한편이 허전하고 인생이 텅 비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70 이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세 가지입니다.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아마도 베풀면 좋은 거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베풀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베풀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고 고립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서울 근교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신 김윤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윤자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젊은 시절부터 집안을 책임지셨고 자녀들이 성장해 독립할 때까지도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아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원했고 딸에게도 양육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보탰습니다. 자식 키워놓으면 다 내 편 아니겠어? 이런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윤자 할머니의 노후는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고 딸은 타지에서 생활하느라 바빴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일조차 할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갈 일이 잦아졌지만 누구 하나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다 바쳤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단한 걸까? 그 물음이 할머니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 윤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노후를 자녀나 가족에게 바치며 그들이 돌려줄 보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손으로만 박수를 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시점에는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70 이후의 삶에서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왜 이를 악물고 인색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작은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첫 번째 주제로 시작됩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70 이후에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첫 번째, 바로 경제적인 베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와 가족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주곤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인 안정은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노년층의 재산을 자녀를 위해 쓰는 것이 당연시되곤 합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정민호 씨는 은퇴 후 자그마한 집과 약간의 예금을 남기고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외동딸이 결혼하면서 큰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했고 민호 씨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딸을 도와주었습니다. 내 자식인데 안 도와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딸과 사위는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듯 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사위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딸 네 가족이 민호 씨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대출 상환은커녕 생활비까지 민호 씨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호 씨의 노후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민호 씨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선택이 부득이했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많은 부모들이 민호 씨처럼 자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합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냐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 자녀를 돕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이는 재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때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도 올바르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자녀나 가족을 위해 내어주며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돈을 미뤄두지는 않으셨나요? 또는 내일을 위해 쓰지 못하고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남겨두는 선택을 해보세요. 윤자 할머니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평생을 자식에게 베풀며 살아왔지만 결국 노후의 외로움과 경제적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는 반드시 나를 위해 남겨두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도움을 줄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베풀미 때로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 삶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사랑은 결국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정적인 베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진 감정적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붓곤 합니다. 특히 자녀, 가족 또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을 위해 끝없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베풀미 때로는 우리 자신을 더욱 외롭고 고립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한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희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감정적인 소통을 이어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친구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찾아가 위로하고 자녀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자신의 감정을 뒤로하고 먼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 씨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이었고 자녀들은 점점 정희 씨를 당연히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점점 지쳐갔고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과 허탈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감정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아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스스로를 돌보고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인 베풀음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베풀음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내 마음을 텅 비게 한다면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는 제한적입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감정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도와주는데 왜 상대방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혹은 왜 나는 늘 혼자 남겨진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감정적인 베풀면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령 친구가 자꾸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혹은 자녀가 지속적으로 감정적인 의지를 보일 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런 시간을 통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인 베풀미 줄어들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되시나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돌보는 모습은 상대방에게도 건강한 관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감정을 보호하는 삶을 선택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었나요? 감정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었던 경험이나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이 내어준 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0 이후에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시간적인 베풀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적인 베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시간을 너무 쉽게 내어주곤 합니다. 자녀들의 부탁, 친구들의 요청, 때로는 이웃과의 소소한 부탁까지 모두가 우리의 시간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순옥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순옥 씨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오랜 시간 일만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부탁한 집안일을 돕거나 자녀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운전기사처럼 달려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시간을 내주었지만 점점 이런 요청들이 자신의 하루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씨는 결국 하루가 끝나면 자신의 시간을 하나도 갖지 못한 채 피곤함에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쉽게 내어주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자신을 위해 남은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며 그 자산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산인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만 쓰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일과 같습니다. 시간적인 베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의 일정이 이미 꽉 차 있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계획적인 시간 관리입니다. 스스로의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그 안에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 동안 산책을 하거나 오후에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정해두면 남들이 쉽게 그 시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요청에 시간을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잠깐만 도와줘. 이 일만 해줄 수 있어? 라는 말에 자신의 하루가 사라진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그 시간들을 되찾아오세요. 시간적인 베풀물 줄이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내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이 말씀처럼 나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곧 타인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에는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노년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재정적인 베풀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재정적인 안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지나치게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철수 씨는 72세로 은퇴 후 평생 모은 돈으로 조용한 시골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 셋을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그들이 결혼할 때마다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집을 장만해주고 결혼식 비용까지 책임졌습니다. 철수 씨는 자녀들에게 헌신한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제는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자녀는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둘째는 자녀 교육비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셋째는 집 대출 상환이 어려워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왔지만 그로 인해 철수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자신이 아프거나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받을 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재정적인 베풀음에서 벗어나기 힘든 걸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과 사랑의 왜곡된 표현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푸는 행위를 통해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스스로에게도 좋은 부모라는 확신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행위일 뿐이다. 베풀미 지나치면 받는 사람은 그것을 의존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우리는 재정적인 베풀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모든 요청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이 요청할 때 그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지, 내가 이를 지원하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자산의 일부를 나 자신을 위해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종종 생깁니다. 건강 문제, 주택 수리, 심지어 생활비의 갑작스러운 증가까지. 이 모든 상황에 대비하려면 나만을 위한 안전자금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결국 그것을 본받아 자기 삶도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재정적인 대화를 터놓고 해야 합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며 현재의 나의 재정 상황과 한계에 대해 공유하세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지금은 나도 내 삶을 지켜야 한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자녀도 부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철수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혹은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재정적인 베풀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은 삶을 파괴하지만 지혜로운 나눔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처럼 현명한 나눔과 불필요한 베풀매의 차이를 아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감정적인 베풀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감정을 남들에게 내어주고 그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정적인 베풀매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주제는 재정적인 베풀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내어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행복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는 68세로 평생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그들의 고충과 고민을 전부 자신의 문제처럼 떠안으며 해결하려 했습니다.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는 밤늦게까지 전화를 받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댁과 친정에서도 누군가 다투거나 문제가 생기면 중재자로 나서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이 헌신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보답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정작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늘 강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조차 그 진정성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감정적인 베풀문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하고 더 나아가 관계마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감정적인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경계란 내가 어디까지 다른 사람을 돕고 어디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 고민이 나의 삶과 행복에 너무 깊이 침투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은 단순히 상대방과의 거리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로 감정을 나눌 때는 스스로를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지치고 텅 비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감정을 충전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입니다. 셋째로,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면 그들이 실망하거나 우리와 멀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절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말이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오히려 더 솔직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면 그 그릇은 결국 깨지고 만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감정을 담으려 하면 결국에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균열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당신 자신을 파괴하지 않게 하라. 감정적인 베풀미란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해치고 내 삶의 균형을 깨뜨린다면 결코 건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혹시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들의 감정을 지나치게 떠안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감정적인 경계를 설정하며 나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연습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며 앞서 다뤘던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에서 베풀매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은 결코 무조건적인 베풀매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고받는 관계의 균형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순간 속에서 진정한 평온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파트들에서 우리는 재정적인 배푸, 시간과 에너지의 배푸, 감정적인 베풀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내가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먼저, 나에게 가장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제 뒷전이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 곧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짧게라도 산책을 하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이러한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삶을 충전하고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베풀매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내가 주는 도움이나 자원이 상대방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어떤 관계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련을 갖지 말고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등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관계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순자 씨는 평생을 친구들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늘 먼저 연락하고 모임 장소를 정하고 다른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헌신을 당연히 여기고 그녀가 바쁠 때조차 자신들의 요구를 강요하곤 했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이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는 없어.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이상 부담스러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남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 이 말처럼 어떤 관계나 베풀매 지나치게 얽매여 있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베풀면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능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해치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판단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